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 도대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거나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나도 모르게 움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이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글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꼭 기억해야 할 지혜들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때때로 냉정하고 날카롭지만 그만큼 삶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 안의 평온을 우선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서 오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이 문장은 짧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아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죠. 회사에서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SNS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까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이 정해놓은 무대 위에 올라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지위 혹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수록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진다고요. 왜냐하면 외부의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면 또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나타나고 그걸 넘어서면 또 새로운 기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종착점이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남들이 만들어 놓은 내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뛰기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성취는 잠시 기분을 올려줄 수는 있어도 오래남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고귀한 재산은 자기 마음의 평온이라고. 돈이나 명예, 성공 같은 것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평온은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주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겉으로 보이는 성취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선택이 나의 평온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을 약속하는 선택이라도 그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 계속 상하고 스스로를 잃어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길은 결코 나를 행복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보기엔 작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온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루를 끝내고 조용히 눈을 감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편안함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선택. 그 선택들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보다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유보다 존재를 우선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문장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현실의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매일같이 잊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그 만족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질적 소유를 중심에 둔 삶은 끊임없는 갈증과 같은 것이라고. 잠시 마시면 시원하지만 곧 다시 목이 마르고 결국 평생 동안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가득한 잔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반면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존재의 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지식, 성품, 사고의 깊이, 마음의 단단함,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넓은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사는 건 소유이지만 그 책이 나를 바꾸는 건 존재의 변화입니다. 좋은 카메라를 갖는 건 소유이지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갖는 건 존재입니다. 값비싼 옷을 사는 건 소유이지만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유가 많아지면 존재도 따라올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길이 나를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지 아니면 단지 잠깐의 만족이나 보여주기 위한 욕망을 채워주는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삶의 방향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떠나갈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그리고 누군가에게 남긴 마음속 흔적으로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 무엇을 가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삶의 무게중심도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줄이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에게 가장 쓸모 없으면서도 가장 괴로운 감정이다. 정말 그렇죠. 비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지만 그 대신 마음을 잠식하고 자존감을 깎아먹고 삶의 방향까지 흐려버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비교에 빠집니다. SNS를 켜는 순간 남의 성공, 남의 여행, 남의 연애, 남의 집, 남의 직장, 끝도 없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않을까? 나도 저만큼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는 언제나 상대가 가진 것만 보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의 인생을 기준 삼는 순간 내 삶은 흐릿해지고 내 우선순위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결국
남의 속도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지? 라는 질문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질투의 무가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비교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려 할까요? 그리고 왜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할까요? 비교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남이 잘하는 일을 따라하려 들고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내 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남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오래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내 성향과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남의 삶을 볼 때가 아니라 내 삶을 천천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속도, 나의 취향, 나의 성향, 나의 힘, 나의 약함. 이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이 열립니다. 비교는 끝이 없지만 나만의 기준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흔들리는 삶에서 꺼내줍니다. 그러니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은 진짜 나의 삶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와 시간을 사람들과 맞추기 위한 친교보다 나와 마주하는 고독에 투자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이 되고 군중 속에서는 타인이 된다. 이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관계, 예의를 지키기 위한 말,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동에 쓰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물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계속 흘러가는 강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질문을 할 겨를조차 없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독은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순간,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더라도 단 몇 분이라도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는 결국 나라는 중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지 못하면 우선순위는 남이 정해준 기준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고독은 나를 알아가는 출발점이자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정비소 같은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것이구나. 이건 나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잠시라도 고요 속에 서면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걸 억지로 감당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나를 잊고 살았는지 서서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나의 길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네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조금 덜고 그만큼의 시간을 고독 속의 나에게 돌려줄 것.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단단히 제 자리를 찾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들이 만들어집니다. 고독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삶을 우선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이를 피하려 하기보다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을 바라보는 아주 깊고 현실적인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죠. 힘든 일을 피하고 싶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불편함이나 실패 같은 경험을 최대한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통이 없는 선택, 편하고 안전한 선택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만약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라면 우리는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는 고통을 불행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어둠을 버텨야 하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땅 속의 단단함과 싸워야 하듯이 인간도 고통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 관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고통을 피하려고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통이 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견딜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편한가, 지금 쉬운가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 줄 수 있지만 그 속에 성장은 없습니다. 반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길이라도 그 안에 의미가 있다면 그 길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인간관계를 피하는 대신 그 속에서 내 상처와 성향을 들여다보려는 용기, 도망치고 싶은 실패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하고 싶지 않은 노력 앞에서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고통을 사용하는 삶입니다.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편한 길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쉬운 길보다 나를 성장시키는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바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결국 나의 자산으로 바꾸는 삶이며 그가 말한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쇼펜하우어를 비관적이고 어두운 철학자라고 기억하지만 그의 문장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주 따뜻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롭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온을 가장 먼저 둘 것.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를 중요하게 여길 것. 세 번째,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갈 것.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보다 나와 마주하는 고독에 시간을 투자할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의미로 바꾸는 선택을 할 것.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삶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을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길 위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놓아드릴 수 있었다면 저에게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삶이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